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며 나온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처음 제안될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죠. 무슨 문제인지 보시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돌다가 점점 원자핵과 가까워져야 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결과 원자는 붕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자로 존재하는 원자들의 집합체인 원자들의 집합체인 우주는 137억 년에서 8억 년 동안 붕괴하지 않고 있죠. 이것만 봐도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두 번째 한계, 그것은 바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입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색만 나타냅니다. 나머지는 시커멓죠. 이 말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 바로 이런 거죠. 수소가 가득 차 있는 수소 방정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수소 기체는 빛을 발생합니다. 막 수소 기체가 빛이 나!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요? 그렇게 발생한 빛을 슬릿이라고 불리는 좁은 구멍에 통과시키면, 그냥 좁은 구멍인데 슬릿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멋져 보이죠? 통과시키면 얇은 빛이 되겠죠? 그 얇은 빛을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빛이 나누어집니다. 빛을 나누는 기계, 분광기.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색만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할 거의 핵심은 이게 왜 이상한지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왜 이상한지 봅시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을 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알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바로 이 전자는 원자핵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 떨어져 있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예요. 지구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지구와 떨어져 있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죠.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큰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떨어졌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거죠. 요거 아시겠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작고 멀리 있는 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크다. 요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멀리 있는 원자를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면 얘는 그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다 라는 것일 테고, 또 반대로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전자를 원자핵과 멀어지게 하면 전자를 흡수해야 한다 라는 거죠. 요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줄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막 가면서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를 줄 거죠. 중요한 건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가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만큼 들뜰 수 있겠죠. 그러면 불안하니까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원래 자리로 갈 수 있겠죠.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바로 빛일 겁니다. 이 에너지의 크기만큼에 해당하는 색을 나타내는 빛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줬으므로 전자는 에너지를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아까보다 조금 더 방출하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 빛이겠죠.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 더 먹고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뱉으면, 방출하면 조금 더 다른 빛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빛을 방출할 것이고,
그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빛은 바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 방정관에 고에너지를 가했을 때, 고전압을 가해줬을 때 수소가 방출할 빛은, 그 빛을 분광기로 나눠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상한 겁니다. 왜? 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의미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건 네 가지 빛밖에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 네 가지 빛밖에 방출하지 않는다는 건 수소가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단 네 가지 종류의 에너지만 방출한다라는 것이라고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겨우 꼴랑 네 종류의 에너지밖에 방출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고요. 이거를 설명해 준 게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인데 보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작위를 받아요. 그만큼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치하하는 의미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보어의 날도 있어요. 덴마크에는 보어 동전도 있고요, 보어 우표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보어인지 아시겠죠? 이 보어가 얼마나 대단한 보어인지. 이 보어가 왜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추앙받냐면 바로 양자역학의 문을 연, 보어의 원자 모형을 시작으로 양자역학을 시작한 분이거든요. 엄청난 분이에요. 보어는 톰슨 선생님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톰슨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톰슨 선생님을 찾아왔죠. 근데 톰슨은 덴마크 사람이라 그랬죠.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톰슨 선생님과 대화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톰슨 선생님의 눈밖에 나왔고 톰슨 선생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렇게 멀어졌을 때 톰슨에게 관심을 가져준 게 바로 러더포드였어요. 러더포드와 톰슨은 10살 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그 러더포드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톰슨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바꾸게 돼요. 수소 방정관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것은 전자가 전이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전이는 전자가 위아래로 아까처럼 들떴다가 가라앉고 들떴다가 가라앉고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가 전이 될 때 특정 파장의 빛만, 특정 에너지의 빛만, 특정 색의 빛만 방출한다는 걸 의미하죠. 보어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원자 모형이 실제 원자가 어떤 형태이길래 이렇게 특정한 빛만 방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바로 이런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경우에는 전자가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죠. 어디든. 전자가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어요. 어디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죠. 즉 모든 간격으로 들떴다 가라앉았다, 들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빛을 방출할 수 있죠. 보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특정되어져 있고 전자는 이곳이 아닌 곳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전자 궤도라고 이름 붙였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냐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이상하다는 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냐면 전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사이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공간이 뻔히 있는데, 여기 공간이 뻔히 있는데 왜 존재할 수가 없지? 얘가 전자라면 이 전자는 이 궤도와 이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 라는 얘기라고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더 이상한 얘기 해볼까요? 보온 얘기했죠. 이 궤도에 있는 전자가 이 궤도로 들뜨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궤도로 다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전자가 아래쪽 궤도에서 위쪽 궤도로 갈 때 아무리 차가워.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잠깐 동안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궤도와 궤도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보어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순간 이동을 한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위쪽 궤도로 그냥 뿅! 갑자기 뿅! 그냥 순간 이동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공간이 뻔히 있는데 그곳에 전자가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궤도와 궤도 사이를 그저 순간 이동한다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억지 같아요. 이걸 바로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뚝뚝 끊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1이 있으면 1.1도 있고 1.111도 있고 1.1111도 있고 1.11111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자는 에너지가 1 아니면 2만 가질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 1에서 2로 에너지가 바뀔 때는 순간이동을 뿅! 해 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정말 싫어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보어에게 그건 과학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사이비과학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보어의 이론을 굉장히 혐오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어와 아인슈타인 사이의 관계가 되게 틀어지면서 정말 많이 설전을 벌이고 싸워요. 이 싸우는 과정도 진짜 재밌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어가 말한 에너지의 양자화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전자는, 이게 전자라고 치면 이 전자는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이곳 아니면 이곳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항상 이만큼의 에너지다. 이 사이만큼의 에너지는 방출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기가 막히죠? 보어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이 원형 궤도에서 운동한다. 그리고 이 궤도 사이를 순간이동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순간이동을 우리는 양자도약이라고 말해요. 양자도약한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전자껍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전자껍질에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였죠. 봐요. K, L, M, N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의 정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요. 원자핵 주변을. 그러다가 특정한 에너지가 오면 뿅! 순간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면서 아까 흡수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특정한 이 간격만큼의 에너지만 전자는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에서 늘 같은 색만, 같은 선만 보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자체는 너무 이상하죠. 전자가 순간이동, 양자도약을 한다느니 공간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느니 정말 이상한 소리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했기에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보어의 원자 모형 역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대체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어의 원자 모형이 가지는 가치가 엄청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